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합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바이블이죠.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책을 가지고 최저과세라는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학적인 고민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그냥 세율 정해서 고지서 보내면 끝 아니야? 하고요. 근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금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잘 걷는 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이야기의 첫 단추, 바로 세금을 걷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돈을 거두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 비용이요, 그냥 정부만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금을 내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징세비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아주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건물 유지해야죠. 세무 공무원분들 월급 드려야죠. 또 세금 내라고 고지서 인쇄해서 보내야죠. 이런 모든 행정활동에 들어가는 돈, 이게 바로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징세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건데요. 이거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매년 연말정산할 때 머리 쥐어뜯었던 기억,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 복잡한 세법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류 챙기고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 세무사님 찾아가서 수수료 내고 맡기잖아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돈, 이 모든 게 바로 납세 협력 비용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비용, 그러니까 정부가 내는 돈이랑 우리가 내는 돈,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가로축은 세무행정 규모라고 돼 있죠?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국세청의 크기, 직원 수,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로축은 당연히 비용이고요. 이제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저 선들, 저 곡선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두 비용이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징세비용 곡선부터 볼까요? 당연히 국세청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월급 줄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비용이 쭉 올라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납세 협력 비용은 어떨까요? 국세청 조직이 커지고 서비스가 친절해지고 시스템이 좋아지면 우리가 세금 내기는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비용을 합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U자 모양의 총비용 곡선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세청의 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저 U자 모양의 총비용 곡선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지점, 바로 저 Q스타 지점입니다. 저기가 바로 정부가 쓰는 돈과 국민이 쓰는 돈을 합친 사회 전체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말 그대로 가장 효율적인 최적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세청을 키우는 것도, 반대로 돈 아낀다고 무작정 줄이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교수님, 근데요, 법을 잘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랑 아예 그냥 소득을 속여서 안 내버리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금 문제에 인간의 선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변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겁니다. 절세는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탈세는 다릅니다. 이건 소득을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식으로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죠.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 탈세마저도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의 그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탈세를 그냥 아유 저런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체 저 사람은 어떤 계산을 했길래 저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치 투자자가 수익률과 리스크를 막 저울질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도구가 지금 보시는 알링햄 샌드머 모형 그래프입니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탈세해서 얻는 이득이 이만큼인데 걸리면 내야 될 돈이 이만큼이네? 이걸 비교해서 최적의 탈세 금액을 찾아낸다는 거죠. 참 놀랍죠? 자, 그럼 그 계산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편익, 즉 이득, MB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 바로 세율, T 그 자체죠. 그래서 저렇게 쭉 수평선으로 그려져요. 반면에 비용, MC는 조금 복잡해요. 이건 걸릴 확률 파이에다가 걸렸을 때 내는 벌금 F를 곱한 값, 그러니까 기대되는 처벌 비용 같은 거예요. 당연히 탈세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MC 곡선은 저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 저 E스타 지점까지는 탈세를 하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모형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식 힌트를 줍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정부 입장에서 탈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무조사를 빡세게 해서 걸릴 확률, 파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대처벌 비용, 즉 MC 곡선이 위로 확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탈세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벌금, F를 엄청나게 때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C 곡선을 위로 올리니까 탈세가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결과가 하나 나와요. 만약에 세율 T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탈세를 했을 때 얻는 이득, 즉 한기편익 MB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MB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탈세를 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세율만 높이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세금 걷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 문제도 살펴봤고요. 또 탈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들을 쫙 모아보면요.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완벽한 세금 제도라는 게 존재할까 하는 거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최저가세라는 건요.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정해진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더 공평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개혁의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정부의 징세비와 국민의 납세 협력 비용, 그 균형점을 잘 찾아내고 또 사람들이 탈세할 맛 안 난다 쉽게 만들면서도 그렇다고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는 않는 그런 아주 절묘한 시스템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최저가세의 목표인 거죠.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탈세를 아주 차갑게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분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한 푼도 낭비 없이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고 있구나 라고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머릿속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탈세를 고민할까요? 아니면 공정성이나 신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그들의 합리적인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